3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383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8월 2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7월 23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이민년 무신월 을사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을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을목일간이 되겠고,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신월입니다. 을목이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할 것인데요. 제일 중요한 건 역시나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가 중요한 것인데, 오늘은 을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고요. 이 을이라고 하는 천간은 천간 10개 중에서 두 번째 천간이 되고, 그 다음에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을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나무 목자, 그래서 을목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을목.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온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일간이 되는데, 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해 봤을 때 을목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음양 오행으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이 되는 나무 음목,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저께 간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간목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이 나무의 기운, 즉 온기를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있는 나무인데, 을목인 음목과 달리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나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을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 그 다음에 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양목으로 볼 수가 있는데, 어저께 간목이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하면 대림목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대림목이라고 하는 것은 산에 갔을 때 여러 가지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야생화도 있고 있는데, 그 중에서 크고 굵직굵직하고 하늘을 향해서 쭉쭉 뻗어가는 큰 나무를 갖다가 대림목이라고 하고요. 그거를 갖다가 양목인 간목이라고 하죠. 비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참나무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소나무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오동나무도 있을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 큰 나무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나무들,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큰 나무이고 또 단단하고 고든 성질을 가지고 있어. 간목의 용도는 어디에 있다? 다 자란 성목이 되는 경우에는 이걸 갖다가 작벌해서 동양의 지목으로, 동양의 제목으로 쓰는 것이 바로 간목이다. 그래서 이 간목을 작벌하기 위해서는 경금이 필요하고, 경금을 단련하기 위해서는 정화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또 이러한 그 용법, 시용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간목이다라고 봤을 때, 오늘 공부하는 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나무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대림목인 간목과 달리 을목이라고 하는 건 양류목이라고 해요. 양류목이라고 하는 것은 버드나무 같은 거 있죠. 버드나무, 같은 나무를 하더라도 곧고 이런 것보다 버드나무는 좀 능수야 버들 있죠. 그냥 휘어지고 잘 출렁출렁 거리는, 마치 아가씨 머리가 생머리가 이렇게 늘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걸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또 넝쿨 식물과도 같습니다. 넝쿨 식물과도 같아서, 넝쿨 식물은 뭡니까? 칡넝쿨이라든가 달의 넝쿨이라든가, 요즘 같으면 이제 나팔꽃 같은 것, 호박 넝쿨 같은 것. 자, 다른 것을 이렇게 타고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유연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 잘 휘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휘어지는 성질. 간목은 잘 휘어지지 않습니다. 곧죠. 바람이 불면 부러질지언정 휘지 않는 것이 간목의 성향입니다. 그래서 간목의 이 일간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좀 고지식하고 좀 뻣뻣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을목일간인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좀 유연하면서 자신한테 주어진 어떤 환경에 적응력이 좋은 것도, 또 간목에 비해서 을목의 적응력이 강하죠. 자, 참나무와 갈대라고 있죠. 참나무는 간목과 같다라고 하면, 갈대라고 하는 것은 을목과 같습니다. 잘 휘어지기 때문에 모진 비바람이 불어도 부러지지 않고 잘 적응해 가는 것이 이 을목인 갈대와 같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좋은 것이다, 을목이 나쁜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간목은 간목 나름대로의 사주의 배합이 잘 되면 좋은 것이고, 을목도 을목 나름대로의 사주의 배합이 잘 되면 그 을목도 나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는 넝쿨식물을 이면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좋은 화초 같은 것에 비유를 하고요. 화목꽃을 피우는 나무, 화목이라고 해서 땔감이 아닌 화목에도 이렇게 비유를 하죠. 가장 쉽게 비유할 수 있는 것은 난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난초도, 비싼 난초는 굉장히
수당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한다는 난초도 있다고는 합니다만은 저는 뭐 난초에 그렇게 흥미가 있진 않은 성격이라 그렇게 꽃을 제가 이제 난초나 이런 거를 키우면 대체적으로 일찍 죽기 때문에 저는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을목이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처럼 동령의 제목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기 때문에 을목은 경금 같은 관살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요. 따뜻한 병화라든가 그 다음에 촉촉한 개수를 얻는다라고 하면, 저 개수는 을목의 뿌리를 배양을 해서 을목이 마르지 않도록 을목에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 병화라고 하는 따뜻한 온기가 있어야지만 을목이 꽃을 화사하게 피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목이라고 하더라도 양목인 간목은 대체적으로 경금 정화를 써야지만 간목으로서의 용도가 생기는 것인 반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 개수를 쓰는 것이 을목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배합법이 되는 것인데, 만약에 병화가 없을 때는 정화를 쓸 수도 있고요, 개수가 없을 때는 임수도 쓸 수 있지만은 병화 개수를 쓰는 것보다 정화 임수 쓰는 것은 공력이 더 그렇게 크지 않다. 선생님, 그러면 무토라든가 기토라든가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경우는 전혀 쓰지 않습니까? 아니죠. 무토, 기토도 상황에 따라서 사주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을목 입장에서 경금, 신금 같은 것도 특히 여름 같은데 수가 필요할 때, 물이 필요할 때는 금생수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경신금을 쓰지만은, 을목이 경신금, 금을 쓸 때는 수를 생하는 목적으로 쓰는 것이지 을목을 간목처럼 작벌하는 용도로는 절대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을목이 태어난 월령, 신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신월이 되겠습니다. 신월이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절기상은 입추라고 하는 것과 처서로 구분되어 있고요. 입추가 지나면서부터 여름인 미월에서 이제 초추라고 하죠. 초가을로 이렇게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 유, 술, 월이 모두 계절로는 가을이 되는 것이죠. 가을. 신월은 초추라고 하고요. 유월은 중추라고 하고, 그 다음에 술월은 모추라고 해서 늦가을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가을이라고 하는 때는 오행으로는 뭐가 왕하냐? 금이 왕한 금왕절이다. 자, 임묘진 봄에는 뭐가 왕하다? 목이 왕하고요. 지난번에 공부했던 4월, 5월, 미월, 여름에는 화가 왕하고, 그 다음에 해자, 축월에는 수가 왕하고, 그 다음에 신유술월에는 금이 왕하다. 특히 신월은 지금 신월 같은 경우는 금이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요. 다음 달 유월 같은 경우에는 금이 이때가 제왕지가 되는 것이니 신월, 유월이 금이 아주 왕한 계절이죠. 그래서 금의 기운은 어떤 것? 서늘한 기운이라고 해서 숙살지기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숙살지기. 이런 단어들도 좀 기억해 두시면, 다른 데서 이제 명리책을 보거나 누군가가 이제 금의 기운을 숙살지기 설명할 때, 숙살지기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가을 이렇게 아침에 일찍 나가면 조금은 완전 추운 건 아닌데 조금 소름이 돋을 정도의 조금 오싹한 기운이 들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밤에 귀신 같은 거 나올 때 오싹한 기운이 드는 그러한 기운이 바로 이 가을의 숙살 기운, 금의 기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월 같은 금이 왕한 숙살기가 가장 왕할 때 을목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을목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화초라고 말씀드렸죠. 꽃을 피우는 화초를 말하는 것인데, 가을에 신월 가을에 피는 대표적인 꽃이 뭐가 있죠? 코스모스가 있죠. 코스모스. 그 다음에 들국화, 국화도 가을에 피는 국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월에 을목이 태어났다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코스모스 또는 아주 좋은 국화꽃,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을에 국화꽃이 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가을의 기운은 숙살 기운이 있어서 조금 오싹한 기운이 있기 때문에, 꽃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해야 꽃을 피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을목이라 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 일단은 좀 금의 기운을 좀 억제를 하고 따뜻한 기운이 있어야지만 코스모스라든가 국화가 꽃을 피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을목이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먼저 뭘 필요로 한다? 화를 필요로 하는데, 을목은 대체적으로 정화를 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이렇게 병화를 먼저 얻게 되면, 이 병화는 을목의 기운을 갖다가 발산시켜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신월의 금의 기운, 즉 엄숙한 숙살하는 그러한 서늘한 기운을 좀
따뜻하게 보온해주는 그런 역할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을목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병화를 봐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것을 얻어야지만 을목이 말을 쓰지 않게 될 것이다. 개수라고 하는 것. 근데 이제 이 가을 같은 경우 6월은 다음 달인 6월이 아니라 신월 같은 경우는 개수가 그다지 없어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없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월령 자체 신금 안에, 월령 신금 안에 임수라고 하는 것이 암장되어 있죠. 지장 간으로 이렇게 암장되어 있기 때문에 개수가 별도로 없다 하더라도 암장된 임수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없어도 무방하지만은, 그래도 을목 같은 경우 개수를 얻게 되면은 조금 더 사주의 국세가 상격으로 좀 상향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 중요한 것은 병화가 없는 것은 불가하다. 즉 개수가 없어도 상관없겠지만은 신월에 병화가 없는 것은 마땅치 않다라고 하는 것. 만약에 천간으로 병화가 없다라고 하면 지지로 사화라도 하나 있어 주어야지만 을목이 가을의 꽃이 가을에 화초가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것이지, 병화가 없어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요. 그래서 신월의 을목은 먼저는 병화를 쓰고 나중에는 개수를 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또 무토가 투출되어 있느냐 또는 경금이 투출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지만은, 신월의 을목을 이렇게 봤을 때는 병화 개수를 진신으로 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진신으로 용신을 쓰는 경우도 있고 가신으로 용신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진신으로 용신을 쓰는 경우가 사주로 봤을 때, 사주 국세 격국으로 봤을 때는 가장 상상지명이라고 할 정도로 좋은 사주가 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을목일간이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 월지와의 관계를 살펴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살펴보는 것인데, 오늘 일간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월지에 있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 됩니다. 그래서 일간과 월지의 관계는 대 양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월지에 있는 금이라고 하는 것은 목을 극하는 목의 관계가 되니, 월지에 있는 금이 일간 을목을 극하죠. 나를 극한다고 해서 극하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극하자는 다른 말로 육신으로 보면 관성이 되는 것인데, 이 관성은 다시 정관과 뭘로 표현한다? 편관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편관은 다시 달리 칠살이라고도 표현을 하게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을목이 양금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정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사주의 격은 정관, 격이 되는 것이나, 신월은 관성이 왕하고 일간은 약하기 때문에 신약, 관왕, 즉 정관이 왕하고 일간이 약한 신약, 관왕한 사주국세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만약에라도 이렇게 만약 신 안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죠? 무토라고 하는 것, 임수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무토는 사주의 격국이라든가 용신을 취용할 때 여기에 있는 무토는 쓴다 안 쓴다, 취용하지 않습니다.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나쁘지 않고요. 만약에 이 임수가 천간으로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 임수를 가지고 격을 취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을목이 임수를 보게 되면 저거는 음대양, 나를 생하는 것이니 정인격이 된다. 그래서 관인상 생하는 그런 사주 국세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임수도 이렇게 투출되어 있고 또 경금도 이렇게 투출되어 있게 되면은, 선생님 그럼 이거는 무슨 격입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중기하고 본기하고 모두 투출하게 되면 당연히 투출된 본기를 가지고 격을 잡으니 이거는 정관격의 신약 관왕의 관인상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격국을 제대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월지에 있는 지장간이 어떤 것이 투출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본기가 투출되지 않고 중기만 투출되어 있다, 그러면 얘를 잡으면 되고요. 얘도 투출되어 있지 않고 월령에 있는 지장간이 아무것도 투출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월령만 가지고
월량에 있는 본기를 가지고 격을 지용하다 보니 제가 그래서 이거를 정관격이라고 일단 월지만 놓고 봤을 때는 정관격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이렇게 모두 투출되어 있다면 본기를 우선으로 한다. 무토는 천간으로 투출돼도, 무토가 투출돼도 얘는 제격으로 잡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경금도 투출되어 있지 않고 임수도 투출되어 있지 않는데 무토만 딸랑 투출되어 있다. 이거 월지에 있는 신중 무토가 투출되어 있으니 얘를 정제격으로 본다. 얘는 격으로 치용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아시겠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임수가 연간에 이렇게 투출되어 있으니 이거는 정인격이 어떻다. 오늘은 정인격에 관인상생하는 사주 국세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물론 제 예를 들어서 경진시가 됐을 때는 다시 정관격이 되겠죠. 시가 경진시가 되면. 자, 오늘은 이제 일단은 경진시는 이제 예외적인 건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정인격의 관인상생이 되죠. 문제는 이제 연지에 있는 인목이 문제가 되는데, 이 인목이 있음으로 인해서 을목이 요 인의 뿌리를 얻을 수가 있죠. 그리고 임수가 있어서 좀 넉넉하게 을목을 또 생조해 줄 수도 있는데, 이 신금과 이 인목이 있어서 인신충이 되는 것이 이민년 무신월의 숙명과도 같은 것이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좀 예외적인 것이 이렇게 화를 봐서 일주가 을사일주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 인신충이 되지 않고 사신합을 합니다. 사신합이 돼서 이제 수로 이렇게 화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신합수가 되면 일단 임수가 왕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죠. 사신합수에 대해서 임수가 좀 왕해지는데, 중요한 것은 사신합이 됨으로 인해서 인신충은 어떻게 된다? 구제가 된다.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충중봉합이라고 이렇게 표현. 충이 되는데 합이 됨으로 인해서 충을 구제한다. 어떤 분들은 이제 이거를 이제 연월일로 뭐가 있다? 인사신 삼형이 구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주는 매우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인사신 삼형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고요. 그 구조가 순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이거는 사신 위치가 이렇게 된 거죠. 인신충이 되는데 사화가 위치가 여기 있음으로 인해서 사신합으로 인신충이 풀리는 것이고, 위치가 또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화가 여기 있지 않고 이렇게 있다, 이거는 사신합으로 인신충이 풀리지 않고요, 이건 인신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좋은 점은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인신충도 되지 않고 사신합으로 대해서 인성이 좀 많아지는 그런 패단은 없지 않아 있지만은 이거는 충이 되지 않습니다. 무토가 있어서 임수를 이렇게 통제시켜 주는 것은 이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신합으로 인해서 수가 좀 많아져 있기 때문에. 단 한 가지, 이제 화가 좀 많이 부족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시에서는 좀 화를 하나 보는 것이 제가 봤을 땐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병자시를 보도록 하죠. 병자시가 되게 되면은 병자시가 되게 되면 이제 일지에서 자수를 다시 받고요. 좋은 점은 이제 천간의 병화를 이렇게 얻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병화가 사를 보고 인을 받아 좀 왕할 것 같지만은, 사는 어떻게 됩니까? 사신합수로 화했기 때문에 이 사중에 있는 병화의 기운은 좀 많이 약화되어 있고요. 또 자수까지 받기 때문에 오히려 신월의 육은 수가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인은 이제 인신충은 면에 있기 때문에 병화가 인의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금수운으로 가기보다는 좀 목화운으로 가서 화의 기운이 좀 더 살아나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똑같은 병화 천간에 투출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병술시가 되면은, 이거는 이 술토하고 자수의 차이는, 이거는 만약에 자수가 병자시가 됐다면 수가 너무 왕해지는 그러한 단점이라고 봤을 때, 병술시는 오히려 수기가 부족해지는, 술토가 있게 되면 무토가 여기 뿌리를 튼튼하게 둘 수 있기 때문에, 또 병화가 무토를 생겨주기 때문에 반대로 이거는 수기가 좀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목화운으로 가면 안 되고요. 절대 금수운으로 가야 된다. 병자시냐 병술시냐 비슷할 것 같죠. 글자 하나 차이인 것 같지만은 운의 방향은 정반대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해 두시고요. 무인시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문제는 뭐냐면, 무토가 또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어디로 가야 된다? 운은 목화운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수기가 좀 부족한 사주 국세가 되는 것이고요. 기묘시 또한 제가 봤을 때는
금수운으로 가야 된다. 자, 한 가지 경진시를 또 보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자, 신중에 있는 임수 경금이 모두 투출되어 있습니다. 천간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얘를 격으로 잡는 게 아니라 본기가 투출되어 있으면 본기를 가지고 격을 잡기 때문에 신중에 있는 경금 투출됐죠. 정관격에 관인 상생하려고 했는데 무토가 얘를 갖다가 딱 제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수리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죠. 그래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을목은 정관인 경금을 봐서 정관을 봤기 때문에 좋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을목은 정관을 보면 오히려 화초 위에 바위 덩어리 하나 얹어 놓은 것과 같기 때문에 이거는 을목은 경금을 시에서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거 매우 조금 을목은 경금 시간에 있는 것을 있게 되면 오히려 저 경금을 제거하는 것이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얼마 전에 뭐 자기 사주 올려놓은 분들이 있는데 되게 을목이 저기 경금을 시에서 보면 조금 뭐라 그럴까 정신세계가 좀 혼란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신사시 같은 경우에도 사주를 봤는데 중요한 건 신중에 있는 신금이 이렇게 특출되어 있죠. 이건 칠살입니다. 을목 입장에서 경금보다도 불합리한 게 이 신금이죠. 을목 신금 보면은 마치 화초가 면도칼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좋지 못한 생시가 될 것 같고요. 이후 이모시 같은 경우에도 수가 좀 왕할 것 같지만은 이것 또 그렇게 수가 왕한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운을 어디로 가야 되냐면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제가 봤을 땐 조금 더 나을 것 같다. 신의 뿌리를 둔 임수 두 개가 있다 하더라도 무토가 있어서 이 임수를 갖다 다 뭐하고 있습니까? 막아내고 있기 때문에 천간으로 임수 두 개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수가 왕한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렇게 된 사주가 목화운으로 간다. 그러면 을목이 말라 죽을 수밖에 없겠죠.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본다라고 하면 정해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자 보세요. 인신충을 사화가 있어서 사신합으로 인신충을 구제를 해버렸는데 시에서 해수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해충이 되고 인신충이 되는 겁니다. 이때는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충이 되느냐 충이 되지 않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이 정해시가 되게 되면 인신충 사해충이 모두 충이 된다. 사지 전충이 된다.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절대 지지가 다 충하게 되면 을목이 뿌리 둘 곳이 없고요. 사지 전충이 되면 천간에 있는 정화부터 임수도 다 낙동강 오리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생시 중에서 제일 얻지 말아야 될 생시는 정해시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무인시, 기묘시, 뭐 이모시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은 운세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금수운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좋은 점은 일단 생시를 뒤로 하더라도 좋은 점은 인신중이 사신합으로 돼서 충중봉합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되겠지만은 생시에 따라서 또 충이 될 수도 있고 생시에 따라서 대운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 두시고요. 특히나 이제 출산하시는 분들은 내 아이가 아들이냐 딸이냐를 먼저 결정해 두시고요. 그죠? 아들이면은 운이 초년운부터 중장년까지 금수운이고 딸로 나면은 거의 뭐 중장년까지 목화운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생시를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